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참기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OTT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로쿠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로쿠만 이런 시장의 독보적인 강자인 거냐?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다양한 사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쿠가 이런 시장에서 과연 승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투자에 앞서서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스마트 TV와의 경쟁 관계에서 과연 로쿠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시간이죠. 개인 생각일 뿐이며 틀릴 수 있고요. 매수 매도 의견이 아니고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자, 로쿠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일단은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로쿠가 속해 있는 스트리밍 디바이스 쪽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TV입니다. 자, 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OTT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TV에 연결을 하거나 혹은 아예 이런 스트리밍 디바이스가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 TV를 구입을 하시면 이런 OTT 서비스들을 TV를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시장을 구분을 해보면 스마트 TV 진영이 있고 두 번째는 스트리밍 디바이스 진영이 있는 거죠. 각각의 진영에서 주요한 사업자는 일단 TV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 삼성 형님, 삼성 형님이 굳건히 계시고 우리 두 번째로 또 우리 한국의 자랑이죠. LG 형님 계시고 그 다음에 조금 얄밉긴 하지만 소니, 그 다음에 그냥 재수가 없는 중국 회사. 뭐 좀 이렇게 너무 까는 건 좀 그렇죠. 근데 좀 사실 좀 중국은 좀 깔만해. 그죠? 그래서 하여튼, TCL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TV 시장에는 4개의 강자가 있는데, 각각의 점유율을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제일 높습니다. 역시 독보적인 또 우리 삼성 형님, 계시고, 두 번째로 또 우리 LG 형님, LG 형님이 한 16% 정도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소니가 10%, 그 다음 TCL이 한 7% 정도, 요 정도 글로벌리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TV 진영의 주요 사업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디바이스 쪽의 주요한 사업자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분 맞습니다. 우리 또 마조니 형님. 마조니 형님은 여러 군데 안 끼는 데가 없네요, 진짜. 사실 우리 같이 성장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마조니 형님은 좀 이렇게 좋게 볼 수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조니 형님은 이미 너무 거대한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조니 형님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 마조니 형님의 투자를 하면 사실은 1년에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참 좋으면서도 굉장히 형님이 이 시장까지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어김없이 살펴보면 이 시장 저 시장에 발을 다 담그고 있습니다. 이 형님이. 그래서 일단은 아마존의 파이어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구글 또 안 낄 수가 없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TV가 또 여기도 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진짜 이 세 군데의 사업자들은 안 끼는 데가 정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애플 TV도 역시 경쟁 상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마존의 파이어 TV, 그 다음 안드로이드 TV, 애플 TV, 쟁쟁한 사업자들을 역시 경쟁 상대로 가지고 있는 스트리밍 디바이스 진영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알아보면 우리가 그러면 앞서서는 주요 플레이어들을 알아봤고 로쿠가 그러면 그런 주요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점유율, MS율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 로쿠의 점유율은 30% 초반입니다.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33%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19년도 북미 자료를 살펴보면 로쿠가 역시 1위긴 합니다. 그런데 2위는 삼성의 타이젠. 참고로 여러분들 삼성이 타이젠 OS, 스마트 TV에선 타이젠 OS라고 쓰고 있고요. 삼성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한 OS입니다. 그리고 3위는 LG의 웹 OS를
예, 3위는 LG 웹 OS인데 요거도 역시 LG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OS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보시면 로쿠가 일단 1위는 맞고요. 2위 삼성의 타이젠이 대략 보면 한 22 정도 차지하고 있고 웹 OS가 한 10% 정도, 예, 그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자료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마케터 자료인데 요거는 18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 각각의 스트리밍 디바이스 사업자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지 예측을 하는 자료인데 보시면 로쿠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33%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파이어 스틱도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측하기에도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스트리밍 디바이스 쪽에서는 로쿠의 성장세는 계속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이 마케터의 자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주요 사업자들 스마트 TV하고 스트리밍 디바이스 쪽에 진영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첫 번째는 1위인 로쿠의 점유율은 33%인 건 모든 자료에서 공통된 내용이고요. 경쟁 사업자로서 아래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 일단 각 사업자별로 점유율은 10%에서 20% 초반대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삼성의 스마트 TV와 아마존의 파이어 TV가 각각의 진영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스마트 TV와 스트리밍 디바이스 간에 누가 이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스트리밍 디바이스가 이길만 해야 우리가 로쿠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스마트 TV가 굉장히 유리해지고 앞으로 시장을 석권을 해 나갈 것 같으면 로쿠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거들떠도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냥 버려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투자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하드웨어 형태를 살펴보면 스마트 TV는 가장 큰 장점이 일체형이죠.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더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스트리밍 디바이스는 일단은 분리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다행히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로쿠 같은 경우는 보급형이 일단 $2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하이엔드급이 한 $40, $39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정확히 $40라고 얘기하면 조금 비싼 느낌이 드니까 정확히 가격을 얘기를 하면 한 $39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매 후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11만 개, 그 다음에 8만 한 5천 개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일단 자, 구매는 해야 되는 게 분명해요. 스트리밍 디바이스가 구매는 해야 되는데 하지만 가격이 부담이 될 정도의 가격은 아니라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OTT와의 계약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일단, 너네들이 우리 스마트 TV에 들어와 있는 조건으로 광고 수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의 10에서 15% 정도를 너네들이 내놔라 라고 이제 삼성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구글링을 해보니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두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이 리모컨에 특정 OTT 버튼을 만들어주면 추가 퍼센티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리모컨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존이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딱 누르고 싶잖아요. 이게 왠지 한번 눌러보고 싶은데 혹은 사용성이 이걸 누르면 쉽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놓으면 너네들이 이용성이 증가되니까 추가적으로 뽀찌를 조금 더 줘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스트리밍 디바이스 쪽은 로쿠는 어떻게 하냐면 광고 수익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아예 광고 수익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광고 수익의 몇 프로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로쿠는 로쿠 TV나 혹은 로쿠가 계약한 컨텐츠에 로쿠가 직접 광고를 넣고요.
그 광고 매출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좀 다르죠. 요거는 광고는 OTT에서 광고 수주한 거를 우리가 일부 나눠 먹는다라는 개념이다라면, 로쿠는 로쿠가 직접 광고를 받아서 그 광고 매출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조금 서로 이제 다른 차이점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로쿠는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쿠를 통해서 가입한 OTT 구독료의 10%를 정기적으로 계속 먹고 있어요. 굉장히, 예, 이거는 날로 먹는 느낌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게 그쵸. 유치 수수료 같은 개념인데, 그거를 한 번만 먹는 게 아니고, 아니, 계속해서 먹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그렇죠. 꿀 빠는 구조인데,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OTT 가입을 함에 있어서, 이 스마트 TV는 현재 OTT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리밍 디바이스는 OTT에서 OTT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OTT 가입이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가입이 스트리밍 디바이스에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입하면 역시 또 로쿠가 10% 굉장히 꿀빠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스마트 TV가 나중에는 어떻게든 마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UI 사용성이나 고객 경험 측면에서 보면 일단 삼성의 스마트 TV는 이런 식으로 UI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 뭐 아마존, 유튜브, 아마존 이런 식으로 있고요. 로쿠는 조금 더 깔끔한 UI 구성인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의 평을 제가 이제 그 구글링을 좀 해서 찾아보니까, 일단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최근에 OS 업데이트로 많이 따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19년까지는 굉장히 악평이 많았어요. 뭐 이걸 왜 쓰냐, 이거는 뭐 쓰레기 같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 최근에 고객 후기를 살펴보면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디바이스는 아무래도 로쿠가 사업한 지 좀 오래된 OS라 로쿠가 좀 더 직관적이다는 평이 많고, 사용자 평은 쓰기 편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UI 사용성과 고객 경험은 스트리밍 디바이스의 로쿠가 좀 더 좋다라는 평이 다수 있고요. 다만 스마트 TV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평이 좀 많다라는 거, 그 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 제가 2부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일단은 원래는 사실은 이 스마트 TV와 로쿠의 관계는 공생 관계였어요. 최근까지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원래는 이렇게 같이 끼워줬었어요. 줬었는데 이제는 서로 조금 경쟁 관계로 바뀌어 버린 거죠. 예, 그 이유가 이제 두 번째인데, 삼성이 최근에 단순 원래는 이 TV만 이렇게 팔아 먹었어요. 먹다가 보니까 야, 이게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OS로 우리가 뭔가 사업화를, 서비스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매력을 느껴서 최근에 사업을 좀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L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LG 입장에서 옛날에는 그냥 우리는 TV만 팔고, 야, 로쿠 뭐 너네들 와서 여기에 뭐 사업해, 이렇게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쿠가 점점 커지고, 자기네들도 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야, 이거, 야, 좀, 야, 괜찮은 사업 같은데? 야, 그럼 너네들, 야, 꺼져라, 그냥. 야, 우리가 그냥 사업하면 되지. 왜냐하면, 야, 우리가 그냥 팔 수 있는데, 굳이 왜 로쿠를 끼워줘야 돼?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TV 쪽에서, 야, 꺼지고, 우리 그냥 개별 사업할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경쟁 관계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스마트 TV도 각각의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로쿠도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내장형과 추가 비용이 없다라는 장점을 스마트 TV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용성이나 컨텐츠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고요. 자, 반면에 로쿠는 사용성과 컨텐츠가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점점 더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건 제가 이제 2부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 드릴 거고, 하지만 단점은 이게 디바이스 구매 비용이 발생합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한 2만원에서 한 3만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하지만 구매 가치가 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고요. 자, 그러면 자, 결론을 한번 우리가 내려 봅시다. 자, 고객의 선택은 결국은, 자,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사용하기 편리해야 돼요. 뭐 우리는 모르겠어. 뭐 스마트 TV인지 뭐 아니면 뭐 스트리밍 디바이스인지 우리는 사실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나는 사용하기 편리하면 돼. 나는 사용하기 그냥 편리하면 장땡이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자, 두 번째는 뭐 어떤 사업자가 되건 간에 그냥 볼만한 컨텐츠가 많은 쪽이 그냥 승자입니다. 위너죠. 우린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볼만한 컨텐츠가 많은 OS 쪽으로 결국은 고객이 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4가지 포인트를 각각 살펴봤고, 자, 아직까지는 뭔가 로쿠가 굉장히 시장을 우리 빅테크 기업처럼 이 압도적으로 압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로쿠라는 사업자를 좋게 보는 이유는, 제가 조금 더 한번 나중에 심화 컨텐츠에서 다루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스마트 TV 혹은 이런 그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케이블 TV 사업자들 거도 굉장히 뺏어 먹을 게 많다라는 거. 즉 여러분들 뺏어 먹을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벌써 뺏어 먹은 게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 다 뺏어 먹었다. 그럼 먹을 게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뺏어 먹을 시장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러면 당분간은 스마트 TV와 그 다음 로쿠 역시도 계속해서 커나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볼만 하다라는 거고, 스마트 TV와 이 그 스트리밍 디바이스 간의 싸움은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TV와 스트리밍 디바이스 간에 누가 더 유리할지를 좀 살펴봤었고요.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